안녕하세요. 사회보험법 강사 이주영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추운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네, 지금 온라인으로도 한 수십만 명이 보고 계시는데요.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사회보험법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0분 정도? 네,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저는 직장인 수험생 출신입니다. 일단 대기업에서 한 7, 8년 정도 회사 생활을 하다가 수험 준비를 해서 합격을 했고요. 한 3년 정도 수험을 했고요. 현재는 합격하자마자 바로 개업을 해서 현재까지도 현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부는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를 제가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할 때 머리가 좋아야만 합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체력입니다. 지금이야 뭐 처음 시작할 때는 열심히 다들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어떤 1차든 2차든 뒤에 시험을 보는 날까지 바짝 달려가는 마라톤을 해서 그때 이제 러쉬를 해야 되는데 체력이 안 되면요 공부를 그때까지 꾸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례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수험에 뛰어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처음 하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하루에 1시간 이상 운동하는 거를 꼭 프로그램에 넣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뒷심이 딸려서 뒤에 공부를 못하게 하는, 또 탈이 나거나 스트레스 받아서 탈이 나거나 어디가 망가지거나 공부를 못하게 되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체력부터 길러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난 체력이 좋아, 하루에 12시간 이상 공부할 수 있어, 순 시간으로. 그거 안 됩니다. 우리 노동법상 하루에 근무 시간이 몇 시간이죠? 8시간이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돼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 그 정도만 일하게끔 이렇게 학습이 되어 왔어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시간은 하루에 8시간, 주 40시간. 그 정도만 공부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렇게 습관을 들이셔야 꾸준히 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시험은 사회보험법이라는 과목이 있는 유일한 자격사입니다. 사회보험법은 다른 데서는 없어요. 아까 전 시간에 민법을 알려드렸지만 민법은 다른 전문 자격사에서 다 기본적으로 배우는 거거든요. 민법은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 사회보험법은요, 저희 노무사들이 쓰는 법 중에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건 노동법이죠. 노동법을 내가 잘 관심이 없다 그러면 노무사 시험 준비하시면 안 되겠죠. 제일 중요하고 제일 비중이 높지만 실무적으로도 그 다음으로 제일 많이 쓰는 법이 바로 사회보험법입니다. 네. 제가 노무사로서 개업하고 나서도 사회보험 쪽 이런 법률을 제일 많이 찾아보고요.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1차 하고 나서는 사회보험법을 다시 보실 일은 없어요. 근데 만약 합격하시면 반드시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이쪽 과목입니다. 그리고 사회보험법 쪽 특징은 법이 매번 바뀐다는 거예요. 1년에도 두세 번씩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법은 잘 안 바뀌죠. 거의 뭐 10년에 한 번 바뀌나? 뭐 그 정도 바뀔 텐데요. 사회보험법은 거의 매년 바뀌기 때문에 절대 옛날 교재를 봐서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거기다가 옛날 기출도 봐서는 안 돼요. 아예 용어가 다르거나 답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인터넷에 뭐 작년 거 책 싸게 판다 해서 사지 마세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조문의 중요성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법전을 들고 다니신 분은 요즘 좀 보기 힘든데요. 저는 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있어요. 네, 저희 사회보험법은 법전 들고 다니시기보다도 이 사이트를 항상 찾아보셔야 됩니다. 판례는 거의 안 나오고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있는 법조문에서 거의 다 나옵니다. 네, 근데 법조문을 이제 법전으로 찾다 보면 시간을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노트북이나 패드 같은 걸로 뭐 국가법령정보센터 앱을 깔아서 팝업으로 쫓아가면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재 옆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확인할 수 있는, 물론 핸드폰으로도 가능하지만 화면이 너무 작잖아요. 공부하기엔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패드 좀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저희 법조문은 총 6개입니다. 6개. 사회보장기본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그리고 징수법이라고 부르는 6번째 법이 있는데 이 순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대략 알아요.
대략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대략 이해하시는데 아마 학생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실제로 접할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강의를 할 때는 사례를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쓰인다. 이 법조문이 저희 실생활에 아주 밀접한 법률들이거든요.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사례를 들어 설명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고용보험법하고 원래 산재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예술인이나 노무 제공자,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범위가 확장되어 가고 있죠. 국민연금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은 앞에 국민이 붙어 있죠. 전 국민을 위한 법입니다. 저희 실생활에도 연결되어 있죠. 특히 국민건강보험법은 여러분들 병원 가게 되면 우리 감기 걸려서 병원 가면 본인 부담금 있고 공단 부담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영수증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서 말하는 공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어떤 법조문들이 있는지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비슷비슷해요, 구조가. 그래서 조금만 이해해 놓으시면 반복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이렇게 양이 좀 많지만 조금만 구조만 이해하시면 이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제가 기본 이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기본 이론에서는 이해를 좀 위주로 하시고 이게 시험 문제가 주로 숫자를 물어보거나 아주 지엽적인 걸 물어보거나 이러거든요. 마지막에 암기하실 것은 마지막에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문제풀이 끝나고 중요한 포인트, 중요한 숫자들을 그때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외울 때 잘 외워지려면 이해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 법이 뭐더라? 이 개념이 무엇이었더라?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나중에 암기하는 게 좋습니다. 노무사 응시 인원이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었어요. 이건 노무사뿐만 아니라 모든 전문 자격사 계속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2024년도에 합격률이 확 낮아졌죠. 문제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에는 아마도 2025년도에는 수험생 그 1차 지원하신 분들의 숫자가 좀 감소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올해 아니면은 2025년도 아니면 2026년도까지는 상대적으로 합격률이 높아질 거예요. 왜냐하면은 들어오는 응시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저는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노무사 수험에 진입할까 말까 고민하신 분들은 빨리 들어오시는 게 좋습니다. 2025년도에 좀 승부를 보시는 게 좋아요. 23년도, 24년도에 데이터를 보시면 굉장히 난이도가 올라왔습니다. 사회보험법에 보면 특징적인 게 좀 있어요. 물론 532 법칙은 있습니다. 난이도예요, 난이도. 이 법칙은 있는데 기본적인 것만 해도 50점은 맞아요. 민법도 그 정도였지만. 근데 저희 합격은 60점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노동법에서 잘 받고 노동법 다 80점 이상씩 맞고 나머지에서 좀 커버한다 했지만 지금은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100점 맞는다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까지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아마 난이도 상 쪽은 이게 무슨 말인지 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 리스크를 해지하려면 무조건 100점 맞는다 목표를 하셔야 돼요. 전 과목 다. 왜냐하면 우리가 최종이 2차, 3차도 중요하지만 1차를 통과해야 2차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지금 몇 달 안 남았는데 지금 막 들어오신 분들은 1차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여하셔야 돼요. 카페 갔더니 2달만 하면 된다더라? 그거 아니에요. 절대로 2달만 해서는 절대로 합격할 수 없고요. 4달, 5달은 집중적으로 1차만 하셔야 안정적으로 합격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분당 한 문제예요. 계산해보면 1분당 한 문제인데 마킹 시간까지 따지면 한 문제당 40초, 45초 내에 풀어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너무나 지문이 길거나 복잡한 계산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요. 네, 그래서 빨리빨리 풀어내고 어려운 거를 보고 여기서 시간을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다른 과목들에서 좀 어려운 거 체크하고 넘어가면서 다시 돌아서 보시려면 사회보험법에서 시간을 좀 단축시켜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공부가 충분히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기존에 이제 카페나 어디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거 24년도 이전 거 글은 전혀 보지 마세요. 올해 합격하신 분들 거는 좀 참고하셔도 되는데 그전 거랑은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민법이 어려워졌어요. 민법 양이 굉장히 많고 여러분들 접근하시기 어려운 과목입니다. 근데 사회보험법도 어렵다고들 생각하세요. 사회보험법 어렵다. 어려운 거는 외우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지. 그게 법이 이렇게 막 어렵지는 않아요. 저 실무적인 법이거든요. 실무적인 법이기 때문에 조금만 이해하면 나중에 암기하기에는 좀 수월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대학생분들은 용어가 생소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하시는데 제가 그 개념, 용어에 대한 개념만 이해하시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겁먹으실 필요는 없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민법이 좀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민법을 충분히 이해하신다면 사회보험법이 그렇게 어렵다고 느껴지지는 않으실 거예요. 제가 이제 실무자다 보니까 실무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드릴 겁니다. 이 사회보험법이 어떻게 우리가 노무사 업무를 하는데 쓰이는지. 그리고 23년도, 24년도 출제 경향을 보면 출제위원 중에 교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아마도 공인노무사가 있는 것 같아요. 실무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제가 기본 이론 때 강의를 충분히 드렸고요. 문제풀이 할 때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쉬운 언어와 다양한 사례를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번에 문제풀이집 편집을 할 때도 법조문의 빈칸 넣기를 채워낸다거나 문제풀이를 좀 많이 좀 바꿨어요. 교재 양도 좀 늘어났고요. 하면서도 계속 이론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암기해야 될 포인트도 문제풀이 할 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회보험법 때문에 떨어졌다. 작년에 많았거든요. 사회보험법 꽈락이 많았습니다. 사회보험법 때문에 떨어졌다가 아니라 사회보험법 덕분에 합격했다 라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이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험법에 대한 안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